여러분, 60세가 넘으면 성관계를 자연스럽게 중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쉽게 물어보지 못하는 이 주제에 대해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8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나이 들어 성생활을 갑자기 중단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정 건강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노인연구센터에서 1,500명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다수가 이 사실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소중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60세 이후에도 성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이 점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치매 위험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근력 보존과 골다공증 예방 그리고 우울증 감소와 행복감 증진 효과까지 모든 것이 최신 의학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모른 채 잘못된 선택을 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급격한 건강 악화, 우울증,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 단절 이런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주위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이 제60세 이후 성생활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욕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미국 노인의학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70대 노인의 53%가 여전히 활발한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합니다. 80대에서도 34%가 성적 욕망을 보고했습니다. 성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노년기 성관계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죠. 하지만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 적절한 성생활은 오히려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극심한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생활은 가벼운 운동과 비슷한 수준의 심장 부담만 줍니다. 그렇다면 노화에 따라 우리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남성의 경우 50대부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발기 시간이 길어지고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 후 회복 시간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질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고 성적 흥분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많은 여성들이 폐경 후 오히려 성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합니다.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고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이 65세 이상 부부 300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그룹에서 면역세포 활성도가 30%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2년 가이드라인에서 성건강은 전체적인 웰빙의 중요한 부분이며 나이는 모든 연령대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문화적 관점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60세 이상의 성생활은 사회적 금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레이 섹슈얼리티라는 개념이 등장할 정도로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60대 이상 남녀 1,200명을 조사했는데 성생활을 유지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평균 23%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성생활이 뇌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생활의 형태와 표현 방식이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과 같은 성생활을 기대하기보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60세 이후에도 성생활을 유지할 때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건강상 이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수많은 임상 연구와 의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먼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성관계는 일종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평균적인 성관계 동안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이는 마치 10분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과 비슷한 운동 효과를 줍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심장마비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성관계를 갖는 65세 이상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5% 낮았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면역체계 강화입니다. 성관계 중에는 면역글로 불린 A라는 항체의 생성이 증가합니다. 이 항체는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역 강화 효과는 특히 중요합니다. 성생활은 또한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성적 흥분과 오르가즘 동안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자연스러운 진통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개선도 중요한 이점입니다. 성관계 후에는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60세 이상에서 흔한 불면증 문제를 자연스럽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성관계 후 75%의 노인들이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호르몬 균형 유지도 빼놓을 수 없는 이점입니다. 남성의 경우 규칙적인 성생활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량 유지, 골밀도 보존, 에너지 수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경우 성생활은 에스트로겐 생성을 촉진하여 골다공증 위험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인지 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성관계 중에는 뇌의 여러 부위가 활성화되며 이는 인지 기능을 자극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성생활은 치매 위험을 최대의 30%까지 낮출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과 행복감 증진 효과입니다. 성관계 중에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우울증 위험을 낮춥니다. 60세 이상에서 우울증은 흔한 문제인데 규칙적인 성생활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친밀감 강화도 중요한 이점입니다. 신체적 접촉은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통을 개선하며 관계 만족도를 높입니다. 이는 노년기 외로움과 고립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생활 유지의 이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60세 이후 성생활을 완전히 중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성생활을 중단하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 파트너의 부재, 또는 단순히 이제 그만할 때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결정이 건강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째, 심혈관 건강의 악화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생활은 일종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갑자기 중단하면 심혈관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을 중단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고혈압 발생률이 17% 더 높았습니다. 둘째, 호르몬 불균형 문제입니다. 남성의 경우 성생활 중단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감소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량 감소, 골다공증 위험 증가,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성생활 중단은 에스트로겐 생성 감소를 더욱 악화시켜 폐경 후 증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72세 김상중 씨는 아내와 사별 후 5년간 성생활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급격한 근육량 감소와 골밀도 저하가 나타났고 이전에는 없던 우울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생활 중단만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면역 기능 저하입니다. 성생활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를 중단하면 면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미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시기이므로 이런 추가적인 약화는 감염 질환에 더 취약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수면 문제의 악화입니다. 성생활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를 중단하면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미 수면 패턴이 변화하는 시기이므로 이런 추가적인 문제는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입니다. 성생활 중단은 우울증, 불안, 자존감 저하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성적 표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이며 이를 완전히 억제하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생활은 뇌 활동을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중단하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성생활만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분명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입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를 넘어 친밀감과 유대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를 완전히 중단하면 파트너와의 정서적 거리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관계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가치관, 파트너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성생활을 중단해도 아무런 부정적 영향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제적인 중단과 자연스러운 변화의 차이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적 선택으로 성생활의 빈도나 형태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 들었으니까 또는 잘못된 건강정보 때문에 성생활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생활 유지의 이점과 중단의 위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인 상황별 맞춤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상태에 따른 고려사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많은 분들이 성생활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심장질환 환자들은 안정된 상태라면 성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협심증 발작 후에는 의사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심장 발작 후에는 보통 2에서 4주 정도 기다린 후 천천히 재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환자의 사례를 보면 경미한 심장질환이 있었지만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성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심장 건강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남성은 발기부전, 여성은 질건조증이나 성적 흥분 감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을 잘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학적 도움을 받으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건강관리 동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이나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 성생활 중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증이 적은 자세를 찾거나 성관계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거나 필요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중 통증이 가장 적은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관절염 환자들이 파트너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둘 다 편안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약물 복용과 성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일부 약물은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 항울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성역 감소나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노인의 약 25%가 성기능 관련 부작용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을 조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절대 자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비아그라나 시알리스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는 많은 남성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특정 심장 약물, 특히 질산염 계열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파트너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트너가 없다고 해서 성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친밀감, 즉 자위도 많은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호르몬 균형 유지, 스트레스 감소, 수면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독신 노인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웰빙과 자존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온라인 데이팅, 커뮤니티 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 치료 후에는 성기능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 유방암, 부인과암 치료 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적절한 도움을 통해 만족스러운 성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상담 전문가나 재활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60세 이후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들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며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파트너와의 열린 의사소통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와 욕구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할까요? 우리 관계에서 무엇이 좋고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얘기해 볼까요? 이런 질문들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많은 커플들이 이런 대화를 통해 더 깊은 친밀감을 발견하고 서로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둘째, 성생활을 위한 신체적 준비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력 유연성 그리고 성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골반 근육 운동, 케겔 운동은 남녀 모두에게 성적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 주 2대 3회의 근력 운동, 그리고 매일 케겔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이러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성적 반응에 중요한 신경 전달을 촉진합니다. 셋째, 적절한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특정 식품들은 성기능과 성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아연이 풍부한 굴과 호박씨,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베리류,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마늘과 생강 등이 좋습니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와 흡연은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넷째, 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고려해 보세요. 여성의 경우 질건조증은 폐경 후 흔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면 불편함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성인용품들도 성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파트너와 함께 탐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시간과 환경을 고려하세요. 노년기에는 에너지 수준이 하루 중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아침이나 오후에 에너지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시간대를 찾아 그때 성생활을 계획해 보세요. 또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프라이버시, 편안한 온도, 그리고 필요한 경우 관절이나 근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베개나 지지대를 활용하세요. 여섯째, 성생활의 정의를 넓게 생각해 보세요. 성생활은 단순한 성교 이상의 것입니다. 손잡기, 마사지, 키스, 포옹 등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친밀감도 중요한 성적 표현입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을 탐색하고 즐기는 것이 만족스러운 성생활의 핵심입니다. 많은 노인 커플들이 전통적인 성관계에 덜 집중하고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을 통해 더 깊은 만족감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성생활의 목표를 반드시 오르가즘에 두기보다 친밀감과 즐거움 자체에 둔다면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기능장애, 통증 또는 기타 문제가 있다면 의사나 성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치료나 관리가 가능합니다. 성상담사, 비뇨기과 의사, 부인과 의사 또는 노인 전문 의사들은 노년기 성생활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많은 노인들이 이를 통해 성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파트너에게 인내심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 반응이 느려지고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적응하는 데 시간을 주세요.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유머 감각을 유지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웃으며 새로운 경험을 탐색해보세요. 지금까지 60세 이후의 성생활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여러분이 건강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최종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노화와 성생활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욕이 완전히 사라진다거나 노년기 성관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오해입니다. 물론 신체적 변화는 있지만 이는 성생활의 종료가 아닌 적응의 과정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첫째, 60세 이후의 성생활은 해야 한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 상태, 가치관, 파트너와의 관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맥락에서 고려해야 할 복합적인 결정입니다. 둘째, 과학적 증거는 대체로 적절한 성생활 유지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적절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서 성생활의 형태와 표현 방식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친밀감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고정관념이 아닌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결정권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생활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를 넘어 친밀감, 연결, 그리고 자기 표현의 중요한 형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는 전체적인 웰빙과 삶의 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새로운 가능성과 경험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